우리가 팀에서 이런 것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을 읽을 때 눈을 보고 읽는다는 거죠. 이게 지능 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한국말 해연지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45강 오늘 강연의 제목은 잘 나가는 팀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2008년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하고 MIT의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이제 팀들을 이렇게 대단히 팀들을 돌려가면서 몇몇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제도 주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퍼포먼스가 그럼 잘 나오는 팀이고 안 나오는 팀이 있잖아. 잘 나오는 팀은 계속 잘 나와요. 안 나오는 팀은 계속 안 나오고. 그래서 잘 나가는 팀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를 해본 거예요. 152개 팀이나 했나요? 그렇죠.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예. 엄청 많이 한 거. 근데 또 여러분 안타깝게도 각 팀의 지능 지수는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끼리 모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IQ 130 모아놓고 5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 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IQ 100으로 한 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해보니까 잘 나가는 것과 못나가는 팀의 뭐 IQ가 상관이 없는 거지. 네. 산발적으로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팀이 뭔가 계산해보면 평균 높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팀의 문화였는데 특히 이 발언권에 있어서 수평적 문화. 그러니까 팀이 이제 뭔가를 하려면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회의를 할 때 그 팀원의 각자 발언을 하잖아요. 그 발언이 고루 퍼져 있을수록 그 팀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소수 한 명이 리더나 소수 한 명이 주도를 할 경우에 오히려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각 팀이 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각 팀원이 말하는 발언권, 이 발언의 민주화가 있었을 때에 그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게 좀 다양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여러 사람 아이디어가 그럼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뭔가 잘 나가는 팀은 뭐 문제 해결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은 소소한 혁신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은 아이디어가 충돌된 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대화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문화가 발언권을 인정하는 그 문화 자체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 자체가. 거기서 누군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마피아 게임을 하더라도 누군가 진행을 해야 돼. 진행자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조차도 그 각자에게 발언권을, 그러니까 정보들을 최대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많은 정보가 나왔을 것이고 그 정보가 충돌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두 번째 조건하고 연결된 건데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팀의 사람들이 지능지수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회적 감수성, 속칭 거의 공감 능력하고는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눈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감정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칭 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눈치가 빠른 거죠. 근데 잘 나가는 팀이 어떻다? 예. 지능지수에 상관관계 없었지만 사회적 감수성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잘 나가는 팀의 사람들은 눈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감정편에 얘기했죠? 우리는 모든 활동에 감정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상태를 알아준다 했을 때 더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당연히 대화를 할 때 미묘하게 변화하는 이 사람의 감정 변화를 캐치하는 것과 캐치 못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뭐 신박사님 그 협상할 때 나오잖아요. 물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즉흥적으로 벌어지는데 즉흥적으로 벌어질 때 이 사람의 미묘한 심리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A, B, C를 준비해서 하더라도 심리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D, F를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나 지금 이런 감정이야 얘기해 주지 않잖아. 이 분위기가 특히 이 사람의 눈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팀에서 이런 것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을 읽을 때 눈을 보고 읽는다는 거죠. 이걸 두 개 연결시켜주면
각자 발언권이 있고 그 발언권이 잘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떤 마음가짐 상태에서 이 발언을 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실제로 일을 추진할 때도 예를 들어서 누가 소외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은근히 이 문제 해결하는 핵심 기술이나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얘기할 땐 소외가 됐어. 근데 아무도 그걸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아니 뭐 주눅이 들었다던가. 아니 이 사람 너무 흥분돼 있어.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정말 미묘하게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막상 해보면 이게 공감력이 높은 사람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것들 종합해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지능 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이나 보통 이제 일을 할 때는 심지어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팀 단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팀이든 간에 같이 힘을 모아서 뭘 해야 되는데 같이 모아서 뭘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능이 좋은 사람이 모일수록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왜 미국이 진짜 강대국이냐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타 선진국들 교육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문고 하면 이제 뭐 명문고가 없죠. 우리나라는 입시 대장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몇 명 갔나 그런 걸 카운팅을 하죠. 외고 과학고 외고 과학고죠.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그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별의별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명문 상위 1% 고등학교를 봤어요. 이제 보딩 스쿨이라 그러거든요. 기숙사 학교에 거의 다 대부분이. 일단 등록금이 다 막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수천만 원이에요, 1년에. 막 4, 5천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이 준다고 또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미국의 엘리트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왜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그렇게 큰 나라가 잘 돌아가는지 저는 이거 보니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일단은 한 클래스가 명문고는 진짜 어떠냐면 미국은요. 보통 막 12명 이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원탁 같은 데 앉아서 토론 수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토론해봐 그럼 토론 못 하거든요.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뭐가 토론인지 몰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미국의 그 보딩스쿨, 탑 보딩스쿨들은 어때요? 그냥 저녁에 퍼져 있는 탑 보딩 스쿨들이 다 그거예요. 그냥 다 엄청 많아도 18명, 막 20명 이하고 보통 막 8명, 10명 이래요. 그 선생님이 딱 주제를 해주고 애들이 계속 토론하는 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아이비리그나 이렇게 명문대로 들어갈 때 뭐에다 가산점을 크게 줘요? 무슨 동아리 활동을 놀라 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 트레이닝 때문에 꼭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서 캡틴을 했다? 그럼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받은 친구들이랑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난다긴다 해갖고 높은 위치까지 가서 미국 사람들이랑 외교하는 사람들은 불쌍해 죽겠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공부만 잘했던 사람들이 외교관 돼서 가서 협상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친구들 밥만 먹고 그런 것만 하는 친구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뭐 다 우리나라는 뭐 막 진짜 막 뭐 외워갖고 막 오지선다 맞히는 거에 집중할 때 이 친구들도 그런 거 당연히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때요? SAT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소통 능력도 강하고 공감 능력도 강하고 운동 같은 거, 체스팅 같은 것도 뭐 이제 하면서 이제 리더십도 키우고. 그냥 뭐 진짜 평균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뭐 많은 면에서 높을지도 모르겠지만. 상위 1%는 그냥 아예 갖다 붙이지도 못해. 상위 1%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힘들죠 항상.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 맞아, 문제지.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을 해서 문제야 이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 주입식 교육이 기본이에요. 미국도 주입식 교육이에요. 주입식 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평가 질 중에 되게 중요한 기술이 주입식 교육을 잘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요. 만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주정차 얘기했던 것처럼 하드 스킬, 인지 기술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프트 스킬, 이런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한지 사회에서 이거를 교육 현장에서 잘 몰라요. 솔직히 일단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없고 지금 뭐 주문 보더라도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없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선생님들이 소프트 스킬이 있을까? 보편 왜냐면 선생님들도 그런 트레이닝을 안 받잖아요. 왜냐면은 무슨
그냥 교과서만 외우고 시험 보고 교과서만 외우고 시험 보고 이렇게 가니까 솔직히 조금 죄송한 말씀 드리면요. 그걸 떠나서 교육학을 전공하셨는데 교육학 공부는 제대로 그걸 적용해서 애들한테 적용하고 있나? 왜? 아니 이거 무슨 뭐 대인관계, 인간관계 나오기 전에 앞부분 암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 난 학교에서. 아웃풋식으로 공부하는 거 암기 잘한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저는 죄송하진 않고 제가 한창 대학교 가면 많이 다닐 때 모든 대학교에는 그 혁신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고 작가님도 연대 거기 가봤을 거예요. 연대 그 무슨 혁신이요. 저는 정말 8-9군데 가봤는데 대학에 보면 이분들이 뭘 혁신하려고 그런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과연 진짜 공부법에 교습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나? 난 진짜 답답한 것 같아요. 뭐 막 다 그냥 형식적이고 허례허식이 많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그 허례허식이 중요한 게 대화를 좀 했는데 막 무슨 모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지엽적인데 머무서면서 이제 용어를 쓰시는데 당연히 무슨 전문 용어 막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생 혼자 하는 일은 없고요. 같이 팀 단위로 하는데 그 팀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대인관계 능력, 공감 능력,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팀 문화는 우리 나중에 우리 1초월장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아이디어가 충돌해야 되기 때문에 고루 이게 발언을 할 수 있게, 그거를 잘 취합할 수 있게. 여기서 이제 방점을 대인관계, 공감 능력으로 이제 더 방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나가는 팀의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조직의 역량이라는 거.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잘 나가는 팀은 팀 문화와 저희도 그래서 조직 문화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감수성, 팀 그래서 감수성. 1초월장 할 때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팀 문화와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 감수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